안녕하세요. 미국 보험 박쌤입니다. 드디어 2025년도 메디케어 앤 유 책자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 혜택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이 책자를 만날 수 있는지, 한국어 버전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수업 같이 하시죠. 오늘은 그래서 2025년 메디케어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수업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책자를 집으로 받아보셨거나 아직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다운로드도 하시고 혹은 책자를 오더할 수 있는데 아직은 메디케어 사이트에서 책자 오더하는 것은 오픈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지금 당장 PDF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시면 받아볼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 부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edicare.gov를 치셔야 해요. medicare.gov 누르시면 자 이렇게 생긴 공식 사이트에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비디오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Find Publication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ublication 하고 있고 자 처음에 바로 여기 Medicare & You 2025년도 PDF 파일 있습니다 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메디케어 앤 유 2025년도 책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책자 표지가 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장 What's new and important 어떤 게 새로 변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딱 한 장에 요약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얘기해 볼 텐데요. 귀 기울이시고 같이 함께 해주세요. 아니 박쌤 나는 한국어 버전이 편해요 하시는 분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국어 버전도 찾았거든요. 여 밑에 댓글창에 한국어 버전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곳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메디케어 가입자 2025년도 책자를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잊지 마시고 댓글창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신규 및 중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장에 있었던 그 신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게 쪼개서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 만들겠습니다. 변화는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메디케어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방작 비용 절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처방약법으로 2025년에 연간 본인 부담 약품 비용이 2,000불로 제한됩니다. 메디케어 약품 보장 파트 D가 있고 본인의 약품 비용이 이 한도에 도달한 만큼 높은 경우 남은 연도 동안 파트 D 약품에 대한 기본 분담금이나 공동 보험금이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부터 약품 비용을 연중 월 지불액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83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파트 D나 어드밴티지에 약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약 보험이 2025년도는 최대 부담금이 2,000불이라는 얘기예요. 둘 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나 혹은 어드밴티지 가지고 계시는 두 분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약품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한도가 2,000불로 제한됩니다. 쓰여 있어요. 사실은 2024년 올해 같은 경우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 부담금이 8,000불이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그것이 2,000불로 확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비싼 약 드시는 분들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희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주지 않았던 이 수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줘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누가 이 수혜액에 대한 돈을 내지?
라는 질문이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사실 파트 D, 그러니까 처방약 보험만 따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보험비 인상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보험비가 만약에 기존적으로 스테이블하다면 formulary라고 하는데 이 처방약 가지고 있는 약 종류가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낸 보험에는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예정이라는 거. 어떻게 얼마나 변하는지는 10월 1일부터 아실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 있을 거예요. 질문 제가 한 5가지 만들어 봤는데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으로 부담해야 하는 약 값이 어차피 2,000불이면 굳이 처방전 보험을 쇼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겠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 따라 이 취급하는 약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험마다 이 tier라고 해서 tier 1, tier 2 이렇게 레벨을 놓는데요. tier 1 같은 경우에는 지네릭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편되는 지네릭, 그리고 그 다음이 지네릭, 이런 식으로 레벨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약의 레벨은 각 보험 회사마다 지정하기 때문에 어떤 보험회사는 레벨 1인 약이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레벨 2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변화가 필요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처방약 보험 금액? 그러면 이 약 보험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부터 2025년 플랜을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시다면 어떤 플랜들이 있는지, 내 사는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싶으시면 medicare.gov를 방문하시면 10월 1일부터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 어떠한 처방약 보험이 존재하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약 보험이 있으면 같은 가격으로 어디 약국에서 가셔도 같은 가격으로 받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 보험 회사마다 본인들이 지정한 특정 약국들이 있어요. 그 약국에서 약을 탈 때 가장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받는 약국이 이 선택한 약 보험 회사와 제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 보험에 따라 디덕터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덕터블이 뭐죠?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덕터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가격 상승됐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지역의 처방약이 어느 정도나 가격이 변했는지, 어떠한 플랜들의 변화가 있는지는 medicare.gov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약보험 변화 중에 또 다른 건데요. 여기 보시면 메디케어 처방전 지불 계획, 굉장히 한국말도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따지면 할부로 약값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주제입니다. 같이 볼게요. 2025년부터 이 새로운 지불 옵션은 가입자의 현재 약품 보장 범위와 함께 1월 1일부터 12월 30일에 거쳐 본인 부담 약품 비용을 분산해서 관리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지불 옵션은 비용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거나 약품 비용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특히 비싼 약 드시는 분들 할부로 1월부터 12월까지 약값을 낼 수 있다. 이거는 모두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 참여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은, 이것은 비싼 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먹는 약이 기껏 해봐야 3불, 50불 요 정도 내시는 분들은 별로 이 처방전 지불 계획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이 처방전 지불 할부가 잘 되느냐 하면, 브랜드 네임을 중에서 처음부터 막 몇천 불씩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1월에 몇천 불씩 내려니 너무나 비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12개월에 더 나눠내면
아무래도 달달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지다 보니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지불 계획을 만들어 냈다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처방약 할부 방법의 핵심 5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부 신청은 이 페이먼트 플랜은 개인 선택입니다. 1년 중 어느 때나 가능하고요. 이번에 가입할 기간에 아예 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언제든지 이 부분에 대한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할인제가 아니다. 대신 할부를 통해서 매달 내가 내야 되는 약값을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 세 번째는 달마다 다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박쌤, 11개월 동안 내면 똑같은 금액이 나와야지 할부 금액이 왜 달라져?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00불을 첫 달부터 다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맥스를 딱 하기 때문에 1월부터 12월 달까지 2,000불을 12로 나눠서 매달 같은 금액을 낼 거예요. 하지만 비싼 약을 드시지만 2,000불을 만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달달에 100불씩 초기에 냈는데 1년 중간에 약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의사 선생님이 또 다른 처방약을 더 먹으라고 넣었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비용 또한 비싸게 될 경우에는 이제 나머지 6월부터 12개월 사이에 그 추가된 약에 대한 것을 분할해서 내기 때문에 1월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6월, 7월, 8월, 12월까지 약값이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달마다 가격은 이 할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이 할부 방법이 최대로 좋은 수혜자는 첫 달부터 혹은 첫 두 번째 달까지 상당한 약값을 지불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플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그러면 약값은 언제 내지? 라는 게 궁금해요. 2024년도에는 주로 약을 탈 때마다 저희가 약국에서 이 돈을 냈는데 만약에 본인이 2025년도에 이 할부 방법을 택할 경우 약값을 더 이상 약국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매달 약값에 대한 비용을 비리 집으로 날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비례에 따른 처방약 비용을 내게끔 설계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은 좀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부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은 더 이상 약값을 약국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를 통해 약값을 지불하게끔 될 거예요. 이 할부 방법은 이 보험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게 지불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medicare.gov/prescription-payment-plan으로 가시면 정확한 내용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링크 밑에 댓글창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2025년도 메디케어 변화 두 번째, 정신건강 및 웰빙 관리. 메디케어는 특정 지역의 집중 외래 환자 프로그램 서비스,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정신건강 상담사 제공 서비스 등 정신건강 진료를 확대 보장합니다. 46페이지를 보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어드밴티지 플랜은 이미 이 정신건강이나 카운슬링에 대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토리제이션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결혼 카운슬링 그리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라는 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기 더 자세히 볼게요. 메디케어에서 보장하는 정신건강관리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보면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외래 환자에게 제공되는 부분 입원 서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집중정신관리, 상담 및 치료를 포함하는 집중 외래 환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자, 그러면 나 이제 부부 카운슬링 받을 수 있는 거야? 무료로? 아닙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진료비가 있습니다. 진료비는 파트 B, 우리 의사 선생님 만날 때는 파트 B로 제공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20%의 부담금은 내가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게 되면 메디케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따른 입원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단, 메디케어에다가 메디캡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디케어가 이런 부분을 진료하기 때문에 메디캡, 특히 플랜 G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비용 또한 지불해준다라는 거, 커버가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2025년도 메디케어 변화 세 번째입니다. 간병인을 위한 추가 리소스. 메디케어는 간병인의 효과적인 돌봄 제공에 도움이 되는 교육과 호스피스 간호로 가족을 돌보는 경우 같이 추가 간병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 메디케어 다시는 분들은 이 간병인 소리가 나면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메디케어가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하네? 아싸 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위에 가족분들이 가족을 돌볼 때 간병인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약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간병인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교육받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니다. 이것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에게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간병인 교육 자원은 이제 메디케어는 치료 계획이 일환으로 간병인이 가입자를 돌보는 기술, 약물 제공, 맞춤형 관리 등 배우고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보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료는 아니고요. 파트 B의 20%를 본인이 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5년도 메디케어 변화 네 번째입니다. 우편 서비스 건강 혜택 프로그램 2025년 1월 1일부터 미 우정국, 그러니까 US 포스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은퇴자와 그 가족은 연방 직원 건강 혜택 프로그램 대신 새로운 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보장을 받게 됩니다. 페이지 89페이지 참조하세요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변화는 우체국, 은퇴자 혹은 우체국을 다니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우체국 은퇴자가 그 전에는 이 Federal Employee Health Benefit이라고 해서 이것을 FEHB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PSHB로 바뀝니다. 입니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편 서비스 건강 혜택 프로그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장이 변하는 것인데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링크 또한 댓글창에 있어요. 한번 가시면 정확한 인포메이션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요점 정의했습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FEHB와는 별개로 PSHB라는 플랜이 1월 1일 2025년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은퇴자에게는 이 FEHB는 더 이상 되지 않고 PSHB로 혜택이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이 플랜은 은퇴자나 그의 가족을 위한 플랜이라는 점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 다 변해라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몇 개 있는데요. 1월 1일 2020 이전에 임시로 이 FEHB 플랜을 연장을 승인받으신 경우에는 계속 FEHB 플랜을 계속 가입할 수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플랜 변화에 대한 노티스를 11월 11일부터 12월 9일 2024년에 받게 되신다라고 해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 오늘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이 편지를 11월 11일부터 12월 9일 사이에 받는다라는 점, 그래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점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FEHB와 PSHB의 차이점은 뭐지? 라는 거에 첫 번째는 이 플랜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PSHB를 받으시려면 메디케어 파트 B가 등록 필수라는 점이 차이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 4월 달에 이미
스페셜 엔로먼트 피리어드라고 해서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 드렸대요. 이 기간 동안에 파트 B를 가입했으면 사실은 65세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B를 등록하지 않으면 벌금이 있거든요. 이 벌금을 우체국에서 본인들이 대신 내주겠다 했습니다. 이 SEP 기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파트 B를 신청하셔야 해요. 아직은 9월 18일, 그러니까 9월 중순이기 때문에 아직 한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내가 은퇴를 이미 했고 내가 우체국 보험 FEHB의 베네핏을 받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파트 B 신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하셔서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벌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우체국에서 지급할 겁니다. 만약 기간을 늦춰서 가입을 파트 B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껏 내지 않았던 페널티는 본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이것에 대한 부분 빨리 행동에 옮기셔서 불이익하게 파트 B를 등록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파트 B 내지도 않고 지금 최국 보험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너무 보험비가 많이 나가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에 따라 파트 B, 우리가 내야 하는 이 메디케어 파트 B에 대한 프리미엄을 돌려주는 기브백 플랜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여기 밑에 있는 링크를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링크 또한 밑에 댓글창에 달아 놓을 테니까 직접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우체국 혜택에 관련된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미 65세가 넘으셔서 이제껏 은퇴한 이후에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입하시지 않은 분들은 빨리 움직이셔서 내가 파트 B를 가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항인데요. 원격 진료 보장 변경 사항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환자의 지불을 포함해서 미국 내 어느 곳에서나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이후에는 대부분 원격 진료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농촌 지역의 진료소나 의료시설에 계셔야 합니다. 요게 무슨 소리냐면 텔레메, 우리가 왜 전화로 요즘에 원격적으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중단하겠습니다. 메디케어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과 같아요. 단 예외는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 않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진료를 테라피를 받으시는 경우는 텔레메스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중단한다라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메디케어 앤 유 한글 책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은 변화한 2024년도에서 2025년도에서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메디케어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커버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메디케어 앤 유라는 책자를 통해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한글 책자 받을 수 있는 거 PDF 파일을 링크로 댓글창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글 책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를 누르셔서 직접 전화기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이 변경 기간 매년 돌아오는데요. 이번 2024년도에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2024년도에는 메디케어를 가입하신 가입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혜택이 어떤 것이고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플랜이 더 이상 맞지 않으면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변경 가입 기간입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혹은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메디캡으로 바꾸실 수도 있으며 메디캡에서 어드밴티지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어드밴티지에서 메디캡으로 바꾸시는 분들은 건강 질병이 있으셨거나 혹은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하신 경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메디캡 심사 조건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신 분이고 아무 문제가 없으셨다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메디캡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또한 알아두실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보험 박센 문의 방법 있습니다. 전화로 480-435-2811 전화, 문자 둘 다 가능하고요. 아니면 askinsurancegal@gmail.com이라고 해서 이메일로 혹은 카톡 채팅 문의 가능합니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전화의 가지고 계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면 저와 단톡으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디케어를 등록 가입을 도와드릴 수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네바다, 텍사스, 메릴랜드, 오하이오, 엘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메릴랜드 있습니다. 또한 알아두실 점은 제가 2주 전에 버지니아 라이센스도 취득했습니다. 버지니아 사시는 분들 또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공식 메디케어의 책자가 얘기하는 변화에 대한 수업 진행했습니다. 아무래도 약 처방전 때문에 약보험뿐 아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에도 혜택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전처럼 한 번 가입했던 플랜을 계속 가져가야지 하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4개 적합한 플랜인지 비교해보시는 이번 시즌 되시기를 권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 대부분의 시간을 상담과 또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문자, 카톡 혹은 이메일로 상담 내용을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 약속을 통해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제 채널에는 다양한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평소 궁금하셨던 내용 더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주위에 메디케어 친구분들과 오늘 내용은 공유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